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 IT의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데브옵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확산으로 MSA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벤트 스토밍 설계부터 CI/CD 자동화, 애자일 운영까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AI가 대신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이번 세미남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기업인 트라인클라우드의 MSP.ai 플랫폼을 통해 MSA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살펴봅니다. AS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AS를 정말 잘했다라는 고객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극소수고요. 실제 보면 그냥 챗봇 도입해서 내부 공동문서 검색 좀 편하게 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AS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업무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데 쇼핑몰에 뭔가 챗봇이나 뭐 사용자 추천 서비스를 등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AX가 워낙 추세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호응을 합니다. 되게 사용률도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뒷단의 시스템은 레거시 구조를 그대로 가다 보니까 사용자가 몰리면서 데이터가 폭주를 하고 네. DB는 그 트래픽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DB가 다운되고 모노리시 구조상 모든 서비스가 다 다운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시작했던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가 장애가 나면서 오히려 이제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라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주 고성능의 엔진은 달았지만 결국은 바퀴는 옛날 수레바퀴를 달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양의 서비스 구조가 나와버리는 거죠. 모듈식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모듈식 구조는 복잡한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AI는 그 중에 특별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뒷단에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폭출하기 시작하면 이 전처리하는 프로세스 자체도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MSA는 내가 원하는 기능에 원하는 데이터만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데이터만 손쉽게 취합해서 AI 전략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결국 어쩌면 MSA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MSA가 그 장점으로 인해서 AI에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새 또 이제 각 분야별 AI 에이전트가 또 많이 도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MSA하고 궁합이 딱 잘 맞겠네요. 또. 그렇죠. AI는 말 그대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을 흔히 얘기해서 짜집기해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펑션으로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큰 덩치의 모듈식 구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업무를 그렇게 펑셔널하게 얼마나 잘 쪼개져 있느냐. 그게 어찌 보면 AX의 성공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AI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방문을 썼을 때 안 썼을 때에 대해서 주요 한 핵심 4가지 정도를 기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해서 보통 MS를 하다 보면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도메인이라는 것으로 분리를 하고 서비스를 경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MS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과정을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일단은 업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업무 전문가들을 이런 오프라인에 모여야 됩니다. 그 워크숍이 됐든 회의를 됐든 모여서 업무 전문가들과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계속 관련돼서 화이트보드에 뭔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막 붙이는 작업. 아마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구현을 해보시면 이벤트 스토밍 하는 화면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보통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화 작업도 하는 작업들이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뭐 할 거냐는 겁니다. MS를 하는데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현도 해야 되고 실제 운영도 해야 되고 플랫폼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자연어로 굳이 이분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이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본인의 업무만 기술하면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모델링까지도 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데이터까지도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 MSA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나의 서비스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비스 단독으로 돌아가지 않죠.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야 되고 뭐 카프카 하나 오픈소스도 많은 오픈소스 연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툴을 통해서 모든 하나의 유어에서 다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진행되면 그다음부터 배포가 일어나고 운영을 하고 하는 체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저희 대관 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UI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다 설계합니다.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실제 천천히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분석하기도 되게 용이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코드도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설계도 힘들지만 설계가 된 그 형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SA 사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정까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실제로 배포까지도 일괄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자, 이벤트 스토밍부터 해가지고 일괄 배포한 데까지 예전 방식으로 했으면 몇 개월 걸렸던 것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 걸렸다. 그렇게 보통 2개월 걸리는 게 한 2주 정도 단축됩니다. 아, 2개월이 2주? 네. 거의 한 70% 이상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CI/CD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CI/CD는 여러 개의 오픈소스를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빌드 같은 경우는 젠킨스라는 툴들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Argo CD라는 툴들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개는 별도의 오픈소스입니다. 별도의 UI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툴을 연계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했던 소스를 빌드하고 개발된 소스를 빌드한 이미지를 배포하는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빌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빌드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배포하는 과정에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오류가 나면 이 두 개의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개의 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류를 하려면 별개의 어플리케이션, 별개의 UI로 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다 개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10개다.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MSA는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비스 개수만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말 일단은 감이 안 오죠. 그렇네요. 이게 흔히 저희 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이 아까 이제 제가 댓글 잠시 봤는데 이거를 자동화하는 이유 자체가 이 많은 서비스를 매뉴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가 당연히 필수인 거고 그러면 이 과정조차도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단일 UI에서 굳이 별개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지 않더라도 통합 UI에서 그냥 로그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장애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조직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바이브옵스라고 해서 왜 모니터를 보고 파악하냐 말로 물어봐라. 그래서 뭔가 서비스가 이상하면 흔히 얘기해서 지금 어떤 서비스가 이상한데 확인해줘. 뭐가 문제야? 오늘 시스템 왜 이래? 라고 하면 지금 어떤 서비스에 어떤 트래픽이 문제가 되고 뭐 커넥션 풀이 차서 지금 DB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프롬프트 상에서 문의하고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 부분만 때문이라도 되게 관심 가지는 고객들도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LLM, 자연어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고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으로 아키를 구성해서 배포까지 자동화하고 나중에 운영까지도 바이브옵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통일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라이 클라우드의 그런 첫 번째 플랫폼이 언제 처음 나왔나요? 첫 번째 버전이? 첫 번째 버전은 한 4, 5년 전에 나왔어요. 4, 5년 전에. 그러니까 생성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AI를 통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AI를 통해서 설계를 좀 더 자동화하고 운영을 좀 자동화하고 배포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단일 관리 체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생성형이 나온 다음부터 투라이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되게 많아졌고요. 일단 저희 일 자체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실질적으로 리드 타임 자체가 워낙 많이 줄었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를 단축한다는 건 결국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또 기회의 비용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들한테 상당히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적용해서 해보시니까 고객의 뭐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단축됐다. 운영이 편리하다. 그리고 자동화된 부분이어서 인력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기능이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AI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단위 플랫폼으로
지금의 이슈와 향후의 이슈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네. AI 기반 MSA 플랫폼인 msap.ai 관련 추가 정보는 우측 상단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사스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